여기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파견된 셰프들의 한식 도시락을 보고 놀란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부실한 식단을 제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식 도시락이 외국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직위원회 소속의 한 프랑스 여성이 할 이야기가 무척 많은 모습인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오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이자벨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프랑스에서 10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러한 국가적인 큰 행사를 맞아 저도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제가 속한 부서는 각국에서 모이는 선수단들이 머무르는 숙소 환경과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 총괄 책임을 맡아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단들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지내다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으나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속출하며 최근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고 저 또한 어찌해야 하나 정신이 없는 요즘인데요. 솔직히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요즘 파리 올림픽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여기저기서 불만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저희 팀은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올림픽이 이미 시작된 마당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과연 손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파리 올림픽에 대하여 비판적인 이야기를 잔뜩 쏟아낼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프랑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프랑스를 사랑하는 국민이고 앞으로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그와 별개로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해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어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파리 올림픽은 대회 시작 전부터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을 추구하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당시부터 이게 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최근 불거져 나오는 모든 불만들이 그놈의 저탄소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이 저탄소 방침에 대해 나름대로 반대를 하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사실 일개 직원인 제가 무슨 힘이 크게 있을까요? 제 의견은 그저 무시당할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파리 올림픽 조직위에서 저탄소 친환경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운 방침은 바로 에어컨을 없애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저 친환경이라는 그럴듯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선수들에게 너무도 큰 불편을 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가 나왔을 당시부터 이건 정말 좀 아니다 싶었어요. 사실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점이 봄이나 가을이었다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7월 말에 올림픽이 개최되어 그때부터 가장 더운 한 달 동안 행사가 이어지는데 이 무더운 기간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컨디션 관리가 생명인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체온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올림픽이 시작되자마자 벌써부터 각국 선수들에게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는 예견된 수순이기도 했죠.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이번 올림픽은 선수들에게 그야말로 생지옥이 될 것이라는 게 제 눈에도 보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선수촌 곳곳에서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컨디션 관리에 필요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선수촌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며 큰 어려움을 호소 중입니다. 자는 것, 먹는 것, 쉬는 것 등의 컨디션 관리가 누구보다도 중요한 선수들은 딱딱한 골판지 침대에서 밤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숙소는 2인 1실로 방을 쓰는데 심지어 캐리어를 펼칠 공간도 부족할 정도로
방이 좁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림픽에는 체격이 큰 선수들도 많은데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불편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선수촌 내 웨이트장도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기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협소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죠. 방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안쓰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역대 최고 수준의 저탄소 친환경만을 내세우다가 사람 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요. 사실 이는 여러 언론에서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 CBS 방송에서 올 여름 프랑스 파리의 기온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파리 올림픽이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더운 올림픽일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 왔었고 몇 년 전 파리 폭염 시 수천 명이 폭염으로 사망한 사례를 들며 에어컨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을 추구해온 프랑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심지어 선수들이 이동할 때 이용하는 셔틀버스에서도 에어컨을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을 켜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아놓은 건데요. 게다가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창문마저도 열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꽁꽁 막아놓았으니 정말 버스가 찜통이 따로 없을 정도로 후덥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대낮에 선수들을 꽉꽉 채운 버스 내부의 온도는 무려 40도 이상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결국 선수들 중 실신하는 선수까지 나타나 버렸죠. 그리고 이러한 찜통 더위를 겨우겨우 버티면서 이동을 한 선수들의 컨디션은 제대로 갖춰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거의 고문에 가까운 극심한 고통을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이상이나 버틴 선수들의 컨디션 또한 정상일 리가 없으니 선수들 입장에선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밖에 없겠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도 쉽지 않은 올림픽에서 이런 열악한 상태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불만이 터져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4년간을 피땀 흘려 준비해왔는데 주최 측의 미흡한 준비와 부실한 환경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누가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 많은 이들은 프랑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면서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탄소 친환경을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내세워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음식 문제입니다. 파리올림픽위원회 측은 저탄소에 아주 환장을 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어컨 미설치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음식에까지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식물성 식품을 2배로 늘려버렸어요. 근력이 많이 필요한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단이 채식으로 짜여져 있어 고기 반찬의 경우 조리되기 무섭게 동이 나버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고기 음식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선수들은 이를 차지하기 위해 굶주린 짐승들 마냥 눈치 싸움을 벌일 지경이고 고기는 나오자마자 몇 분 안에 바로 동이 나버리는 탓에 매번 선수촌 식당은 식사 때마다 긴장감이 감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훈련 및 이동 일정 때문에 시간이 빠듯할 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채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로 식당 내 직원들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선수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어요. 이건 아무리 제가 프랑스인이고 제 나라라도 감싸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컨디션 관리와 식단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파리올림픽은 가장 중요한 이 2가지 문제에서 선수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패스트푸드가 익숙한 서양 선수들은 채식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프렌치 프라이를 꼽는데요. 하지만 선수촌에는 프렌치 프라이조차 없습니다. 튀김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 저탄소 정책에 맞지 않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저탄소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나마 있는 음식들도 양이 적게 준비돼 있어 선수들은 늘 배가 고픕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적게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프렌치 프라이가 없는 식당은 처음 본다. 훈련과 컨디션 조절에 힘써야 할 시간에 밥 걱정을 해야 한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선수촌에서 배가 고플 거란 건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다. 가만 있기만 해도 덥고 지치는데 배불리 먹지도 못하니 기운이 없다. 외부에 나가서 사 먹으려고 해도 교통편도 불편하고 치안이 불안하다. 조직위가 돈을 아끼려고 의도적으로 저탄소를 내세우는 것 같다 등의 인터뷰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히 영국 선수들은 급기야 죽어가는 선수촌 내의 식당에 가지를 않고 있고 영국 팀 관계자들은 선수들 식사 제공을 위해 파리의 요리사를 급 파견하고 있으며 각국 선수단들도 점차 케이터링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유럽 최고 미슐랭 셰프들을 이번 올림픽에 선보인다고 했습니다만 결국 각국 선수단은 음식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자국이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올림픽 협회는 성명을 내고 프랑스 올림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선수촌 음식이라며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식단에서는 육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육류 다음 가는 필수 요소인 탄수화물의 선택지도 많지가 않은데 이런 상황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의 선수들입니다. 동양 국가의 선수들은 빵을 잘 먹지 않아 대부분 쌀을 찾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제공되는 쌀은 맛이 다르다 보니 사실상 먹을 게 없다고 불만이 나오고 있죠. 환경은 지킬지 모르지만 선수들의 건강은 지키지 못하는 이번 올림픽은 이렇듯 조직위원회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여러모로 욕만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선수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비판과 함께 본질을 잃어버린 올림픽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수촌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고 있는 선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선수단인데요. 파리 외곽 퐁텐블로에는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 캠프 식당이 있습니다. 요즘 이 한국의 캠프 식당이 워낙 핫해서 저는 따로 찾아보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이곳은 한국의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조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으로 진천 선수촌 영양사와 조리장을 포함한 15명의 조리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끼니마다 한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식단은 물론 제철과일 등 체중 조절식도 제공하고 무엇보다 선수들이 언제든지 희망 식단을 써낼 수 있어 타지에서 먹고 싶은 한국 음식들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며 차원이 다른 영양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캠프 식당에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파리 조직위가 운영하는 선수촌의 도시락 배달까지 함께 해주고 있었으며 덕분에 선수촌에 머물고 있는 한국 선수들은 적어도 고기가 부족한 음식 때문에 컨디션을 망칠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식판에 고기 반찬들과 밥이 가지런히 담긴 뒤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식 도시락들은 매 끼니마다 약 100km가량 떨어진 선수촌으로 배달되고 있었는데 선수촌에 한식 도시락이 배달되면 다른 나라 선수들은 부러워서 미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한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시기에 단백질과 채소 반찬이 고루 갖춰진 맛있는 한식 도시락을 보면 굶주린 선수들은 군침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도쿄 올림픽 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두고 일본에서는 유난을 떤다며 한국을 비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만 한국의 음식 배달은 현재 어느 나라에서든 모두 부러워하는 중이고 다른 국가는 이제서야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한 음식 조달을 알아보고 있으나 한국은 최고의 셰프들이 한국에서 직접 파견되어 음식을 조리하고 선수들이 원하는 그리고 선수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언제든지 준비하여 선수들의 컨디션과 건강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과거 평창 올림픽 당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음식 컴플레인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평창 올림픽 음식은 모든 국가를 만족시켰다고 IOC 위원장이 나서서 한국을 극찬한 사례가 있기도 한데요. 당시 많은 해외 매체에선 이는 얼마나 한국이 음식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잘했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했었죠. 한국이 음식에 진심인 국가라고는 들었는데 평창에 이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를 증명한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영향력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질투와 비판을 가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팀 코리아에서 한국 선수단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왔다는 소식에 부러움과 질투를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었죠. 지난 도쿄 올림픽 때 도시락을 싸온 선수단을 보고 비판했던 일본에서는 이번에도 도시락이라며 파리 올림픽 식당은 미슐랭 셰프가 식단을 제공하는데 굳이 한국은 또 도시락을 싸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수촌 식당을 이용해도 무방한데 이러한 한국의 모습이 튀는 행동이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에어컨을 들고 들어오는 나라들은 종종 있지만 아예 식당 자체를 통으로 옮겨버리다시피 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했기에 이는 엄청난 관심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소식이 선수촌 내에 널리 퍼지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한식을 맛보기 위해 각국 선수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였죠. 각국 선수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싸온 샌드위치나 햄버거와 바꿔 먹자고 찾아오는 옆방 선수들까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한식의 유명세가 워낙 커져 있고 누가 보더라도 맛있고 건강해 보이는 한식을 경험하고 싶은 선수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파리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워낙 부실하다 보니 이처럼 한국의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선수들이 늘어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각국에서도 선수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프랑스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교수는 탄소 배출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에어컨이나 음식 따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정말 줄이고 싶다면 올림픽을 주최한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건데요. 올림픽에 참가하거나 관람하기 위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면 항공기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고작 선수촌에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선수들이 식물성 음식을 먹는 것은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막 시작된 올림픽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시끄러운 바람에 정말 골치가 아픈 요즘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환경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범적인 모습에 주최 측 입장에서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잘만 준비해 주었다면 굳이 먼 나라에서 이곳까지 손수 파견을 오지는 않았어도 되었을 거잖아요. 하여간 저는 저탄소 타령 탓에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이번 파리 올림픽이 그나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프랑스의 부족함도 인정하고요. 그래도 앞으로 남은 기간 큰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프랑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직원인 이자벨 씨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저탄소 올림픽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선수들이 더위와 식단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 파견된 한식 셰프들의 한식 도시락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이 한식 도시락을 무척 부러워하는 모습에 왠지 모를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요. 한식 도시락 덕분에 다른 나라 선수들과 달리 현재 고기 섭취에도 문제가 없다는 우리 한국 선수단들의 활약을 크게 기대해 봅니다. 여기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프랑스 여기자가 있습니다. 파리 출신의 이 프랑스 여성은 한국 친구를 보러 한국을 방문했다가 프랑스와 확연히 차이나는 한국의 지하철 인프라를 접한 뒤 큰 충격을 받고 프랑스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여기자는 이후 이와 관련된 기사까지 쓰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 와서 어떤 경험들을 했기에 이토록 큰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면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로라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당시 저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한국에 정말 푹 빠져버렸었죠. 한국의 많은 부분에 감명을 받았지만 특히 저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서 프랑스와 비교하여 정말 놀라운 점들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아마 한국에 살면서 한국 지하철에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할지라도 외국인 눈에는 정말 신기해 보이는 점들이 많았고
또 프랑스 지하철의 충격적인 실태를 오늘 제가 샅샅이 고백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는 프랑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한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여름에 한국 친구 유미의 초대로 생전 처음 한국으로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요. 제 한국 친구 유미는 5년 전에 프랑스로 유학을 왔었고 저와는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집을 함께 쓰던 친구였습니다. 당시 저희가 함께 살던 집에서는 저와 유미 말고도 다른 친구인 줄리라는 프랑스 친구도 함께 살았는데 줄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저와 같은 언론사에서 기자로 함께 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유미 같은 경우는 당시 저희와는 완전 다른 전공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요. 당시에 유미는 역사를 공부하던 친구였어요. 물론 지금은 전공을 살린 건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요. 아무튼 저희 셋은 나이도 모두 같았고 서로 성격이 잘 맞아서 매우 친하게 지냈어요. 유미는 낯선 환경에서 살면서 힘들어할 법도 했지만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밝게 지내던 친구였죠. 프랑스 생활이 의외로 잘 맞고 편하다고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셋은 늘 같이 붙어 다니면서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냈는데요. 그러던 저희들에게도 어느덧 졸업을 할 시간이라는 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유미는 졸업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항상 함께 있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니 무척 슬펐고 보고 싶어서 울기도 자주 울었답니다. 저와 줄리는 사는 곳도 가까웠고 이후에 일도 같이 했으니 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한국으로 가버린 유미와는 그럴 수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SNS에서라도 늘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연락하고 지냈죠. 그러던 중 유미가 자신은 프랑스에서 유학도 하며 오래 살았는데 너희들은 아직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지 않느냐며 저와 줄리에게 한국에 여행 한번 오라고 제안을 하더군요. 유미의 말을 듣고 보니 친한 친구가 사는 곳에 한 번도 안 가본 것이 좀 그렇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실 평소에도 유미의 SNS를 보며 한국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프랑스와는 다른 느낌의 한국 모습을 보며 실제로는 어떨까 무척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프랑스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저는 동양의 한국을 살짝 무시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게 프랑스가 훨씬 더 선진국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유미 덕택에 한국에 대한 궁금함이 무척 크기도 컸고 제가 호기심도 많은 편이라 이렇게 말도 나온 김에 이번에 직접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죠. 때마침 여름 휴가 기간이 다가오기도 했고 저와 줄리는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바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기본적인 한국 예절과 여행용 한국어도 공부했죠. 그렇게 기다리던 출국날이 다가왔고 드디어 유미를 본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저와 줄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마중 나온 유미가 보였고 우리는 유미를 향해 달려가서 와락 부둥켜 안고 울었죠. 울 거라고까진 생각지 못했는데 막상 오랜만에 유미를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봤다면 우리 사이를 정말 궁금해할 정도였어요. 어찌나 크게 소리를 냈던지 나중에는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유미와 격하게 인사를 나눈 저희들은 정신을 좀 차리고 공항을 둘러보았어요. 공항 평가에서 최상위권 순위를 차지하는 공항답게 그 크기와 세련됨이 엄청나더군요.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 로봇이며 주변에 편의시설이며 없는 게 없었고 심지어 장시간 비행으로 피로한 승객들을 위한 발 마사지 룸이나 안마의자 그리고 수면실도 있었어요. 공항 전체가 마치 풀 서비스를 받는 곳 같았습니다. 이때쯤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유미는 정신없이 공항을 둘러보는 저희들을 보며 이제 슬슬 서울로 출발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유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 창밖을 보니 지나고 있는 다리 양쪽에 바다가 펼쳐지고 있더군요. 유미는 이곳 바다는 한국에서는 서해라 부른다고 했고 수심이 얕아서 썰물 때가 되면
이 넓은 곳이 갯벌로 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다의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독특하다고 느껴졌어요. 유미는 때마침 우리들은 운 좋게 한국의 첫 바다를 갯벌이 아닌 제대로 된 바다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 냄새를 맡는데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1시간이 좀 더 지나 유미가 자취하고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유미가 멈추라고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버릇처럼 신발을 신고 이미 한두 걸음 들어와 버린 것이었죠. 유미는 그럴 줄 알았다며 당장 신발부터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검색을 통해 한국에서는 집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럴 때 버릇이라는 게 참 무섭다 싶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은 유미의 집에서 같이 머물기로 했기에 저희들은 우선 짐을 풀었고 짐을 정리하고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 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거리며 웃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미가 배고프다고 밖에 나가자는 거예요.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꽤 늦어져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식사를 해 먹으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자길래 사실 좀 놀랐죠. 유미는 전혀 걱정 말라는 표정으로 한국은 밤에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녀도 안전하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무섭기는 했지만 유미가 하는 말이니 믿고 나가기로 하였죠. 그런데 저희는 유미의 집을 나오다가 인상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동네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왜 인상적이었냐고요? 가만 보니 음식물 쓰레기통이 따로 있고 일반 쓰레기도 병이나 플라스틱 등을 따로따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저희 눈엔 정말 새로웠거든요. 참고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프랑스는 대표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연 평균 1인당 83kg의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일반 쓰레기와 함께 넣어서 버리는 게 프랑스거든요. 그렇다고 수거를 또 자주 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유미 말로는 한국은 하루에 한 번씩 바로바로 수거를 해간다고 하던데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며칠씩 쓰레기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동네에 악취가 정말 장난이 아니랍니다. 프랑스인들은 여태 그러고 살아왔으니 익숙해져서 그렇게 쭉 살아온 건데 최근에 프랑스에서는 이에 문제점을 느껴 한국의 분리수거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프랑스에서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런 문화가 정착되려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또 한참이 걸리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아직도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때려 넣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분리수거를 하나하나 제대로 하는 한국 주민들 모습을 보니 참 새로워 보이면서 또 자리 잡힌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건데 말이죠. 당연히 악취 같은 것도 프랑스에 비해 안 나다시피 하는 한국의 동네 거리가 정말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유미를 따라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요. 유미는 우리가 온다고 점 찍어둔 맛집이 있다며 지하철을 타고 조금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미가 그 말을 꺼낸 순간 저와 줄리는 동시에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살짝 찡그린 표정을 지었죠. 왜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하철을 타는 게 정말 내키지 않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프랑스에서 지하철을 타보신 분 있나요?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프랑스 지하철에서 풍기는 아주 심한 악취를요. 그 냄새의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냄새는 바로 지린내이죠. 프랑스는 정말 유명한 명소 주변의 지하철역을 제외하면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음침한 분위기의 노숙자들도 자주 보여서 특히 밤 시간에는 절대 이용하지 않아요. 하여간 프랑스 지하철은 지옥철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살 때도 지하철은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서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그리 멀지 않다면 차라리 걸어가곤 했어요. 프랑스 지하철 내에서 나는 악취를 맡으면 정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거든요. 저와 줄리는 회사 근처에 방을 구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출퇴근 시 지하철을 타기 싫어서였어요. 그만큼 저는 지하철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가득했는데 이건 줄리도 저와 생각이 비슷했기에 동시에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인상을 찡그리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렇게 마지못해 들어가게 된 한국 지하철에서 저희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하나같이 놀라웠던 경험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지하철역 안에 들어갔는데 역 안이 너무나 쾌적했어요. 그리고 특히 눈에 띈 건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역에 화장실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바로 화장실 내 청결 상태였습니다. 지하철역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 화장실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기까지 한 건지 정말 너무도 놀라웠어요.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시설이 좋았죠. 아마 한국 분들께서는 한국의 이런 쾌적한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해 오다가 프랑스에 오게 된다면 이따위 화장실을 돈까지 내고 사용해야 한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놀란 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는데 눈앞에는 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프랑스와 비교하면 너무 천지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역에 화장실조차도 없는 프랑스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죠. 그렇게 놀라고 있는 저희들에게 유미는 휴대폰을 보면서 곧 열차가 오니까 이제 어서 서두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한국은 지하철 도착 예정 시간을 휴대폰으로 알 수 있다고 했고 시간이 정확해서 어지간하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고 지하철 플랫폼에 내려가더니 계속 어디론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어딜 그리 계속 가냐고 했더니 여기 플랫폼에 적혀 있는 번호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야 환승할 때든 출구로 나갈 때든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깜짝 놀라서 그런 것도 다 외워서 타는 거냐고 하니깐 그것도 지하철 앱에 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유미 말로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렇게 번호를 보면서 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개발할 때도 그런 측면까지 다 고려해서 앱을 만든다고 하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니 정말 효율적이고 똑똑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는 이내 어떤 음악이 들려오는데 굉장히 발랄한 음악이 나오면서 지하철이 도착한다고 안내방송이 나오더군요. 참 신선하면서도 기분 좋은 음악이었어요. 그렇게 드디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는데 깨끗한 건 둘째치고 우선 너무 시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어서 날씨가 꽤 후덥지근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에어컨이 어찌나 빵빵하게 나오던지 얼마 있다 보니 심지어 금세 추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꿉꿉하고 냄새나서 탈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 프랑스의 지하철과 비교되면서 한국은 어떻게 이런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만든 건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고 이런 대중교통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무척이나 부러워졌어요. 지하철만 보면 프랑스보다 몇 배는 더 부자 나라이자 선진국처럼 느껴졌죠. 오기 전에 한국을 살짝 무시했던 제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또 놀랐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지하철 의자 양 끝에 있는 핑크빛 의자였어요. 유미는 그 자리가 임산부석이라고 마련해둔 곳이라 하더군요.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는데도 그 자리만은 비워두고 있더군요. 아마 프랑스였다면 누가 바로 앉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임산부가 아니라 몸이 멀쩡해 보이는데도 그 자리에 냅다 앉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럼 그렇지. 역시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하구나 생각하며 유미에게 여기도 다
똑같은 사람 사는 곳이네라고 하며 웃으며 말했죠. 그런데 유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여성의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 여성의 가방을 자세히 보니 어떤 배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임산부라는 걸 표시해주는 배지라고 하더군요. 초기 임산부들과 같이 겉으로 별로 티가 나지 않는 임산부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해주는 배지라고 했죠. 우와, 정말 한국은 모든 부분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놀라움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던 우리는 어느덧 식당이 있는 역에 도착하였고 지하철을 내린 뒤 역사내를 걸으며 바깥으로 나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역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보이길래 자세히 봤더니 그 공간 안에 책이 가득한 게 마치 도서관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로 유미에게 물어봤죠. 저게 대체 뭐냐고, 설마 도서관이 지하철역 안에 있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유미는 한국의 지하철역 안에는 저렇게 도서관이 있는 곳이 꽤 있다고 했고 요즘에는 스마트 도서관이라 해서 책을 빌려보고 다른 역에서 반납도 가능하도록 편하게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하더군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지하철에 도서관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정말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들어온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도 놀라움을 준 한국의 지하철 시설에 저와 줄리는 도대체 지하철 한 번 탔는데 몇 번을 놀라는지 모르겠다며 헛웃음만 짓게 되었지 뭐예요. 그렇게 놀라움을 뒤로 한 채 지하철역 밖으로 나온 저와 줄리를 데리고 유미가 간 곳은 삼계탕이라는 음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미 설명으로는 한국에서는 오늘이 복날이라고 부르는 날인데 보통 삼계탕을 먹는 날이라면서 그래서 저희를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줄리와 제가 닭고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더욱더 한국의 삼계탕 맛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겉모습에 약간 꺼려지기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맛본 삼계탕이라는 음식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는 매우 부드럽고 촉촉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푹 고았다는 닭고기는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졌고 살이 매우 연하고 담백한 맛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속에 들어있는 찹쌀은 육수와 함께 어우러져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을 제공해 주었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인삼과 한약재는 처음에는 다소 생소했지만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전체적인 맛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인삼의 쌉쌀함이 육수의 담백함과 어우러져 독특한 풍미를 제공해주는 게 프랑스에선 결코 맛보지 못할 아주 기가 막힌 맛이었어요. 유미는 맛있게 먹는 저와 줄리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닭과 인삼은 열을 내는 음식인데 그 따뜻한 기운을 몸 안으로 불어넣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날이 더운 복날에 삼계탕을 즐긴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 더운 날에 웬 뜨거운 음식일까 싶기도 했는데 정작 땀을 흘리면서 다 먹고 나니 기분 탓인지 정말 몸에 기운이 도는 느낌도 나고 든든한 것이 아주 만족스러운 한 끼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랑스에선 한국처럼 맛을 내는 삼계탕 먹을 곳을 마땅히 찾기가 어려운데 다시 떠올려봐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삼계탕 생각이 많이 나서 좀 힘드네요. 아무튼 저희들은 그렇게 맛있는 삼계탕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꿀잠을 잤는데요. 다음 날부터 한국의 지하철을 계속해서 이용하며 정말 편하게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었어요. 한강, 명동, 강남, 홍대 등등 많이도 돌아다녔던 것 같네요. 특히 환승 시스템을 정말 편리하게 갖춰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모든 것이 좋았지만 특히 지하철이 가장 완벽했고 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쾌적한 지하철이라면 매일 타고 출근하라 해도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매일 이런 대중교통을 타는 한국 시민들이 참 부러웠답니다. 지하철에 대해 관심이 커진 저는 유미에게 이런 지하철이 서울에만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유미 말로는 다른 대도시들에도 이런 지하철이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 서울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도시까지 연결한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유미는 점점 한국 전체가 다 지하철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는 농담을 하던데 정말 이러다가
한국 끝까지 지하철이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선도를 보니 정말 한반도의 중간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음에 올 땐 또 더 늘어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놀라웠던 한국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에는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해보지 못한 것들,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버렸고 무척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기회는 다음에도 있으니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려고요. 그땐 좀 더 알차게 계획을 짜서 오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 동네를 거니는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을 한 봉투에 때려 넣어버리는 주민들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괜시리 깔끔하고 악취도 안 나던 한국이 그리워지더군요. 버스를 탈 때도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처럼 보행자와 운전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에게 좋은 나라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한국 여행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좋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해 본 게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지하철의 우수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줄리와 함께 저희가 체험한 경험을 잘 녹여서 기사도 작성해 볼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한국 방문은 유미를 보러 간 이유 외에 이런 이유도 있었던 거였답니다.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프랑스에 널리 알려 프랑스도 하루빨리 한국처럼 교통 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선진 시스템을 경험하게 해준 한국의 고마운 마음이며 오늘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직원인 이자벨 씨와 프랑스 여기자 로라 씨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각각 파리에서 선보인 한식 도시락,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과 관련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